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꼭두각시 노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총정리 들어가시고요. 잘 분석하셔서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꼭두각시 노름이라는 겁니다. 자, 꼭두각시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고대 민속 인형극인 박첨지 놀이에서 박첨지의 아내 역으로서 나무로 깎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괴한 탈을 씌우고 노는 젊은 섹시 인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두각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꼭두각시의 어원도 좀 알아주는 게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시라는 건 아내라는 의미고요. 이거 꼭두각시라는 결국 뭐냐면 헛개비의 가면을 뜻하는 몽고어에서 이제 비롯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각시란 말은 이게 덧붙여가지고 민속인형극 박첨지 놀이의 섹시 인형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인형이 그 자체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조종하죠. 그 조종에 의해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데서 이제 의미가 확대돼가지고 오늘날 남의 조종에 놀아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네, 그래서 꼭두각시의 의미 한번 정도는 이제 정리하시면 좀 더 꼭두각시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어때요? 깊이 있고 의미심장하게 다시 기억할 수 있으시죠. 그쵸? 예, 여기서 노름이라는 거는 이제 인형극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쵸? 예. 자, 한번 보실까요? 핵심 정리로 가시면요. 주제는 이제 뭐냐? 주제는, 지배층의 횡포, 그리고 허위,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들어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희극적이고요. 풍자가 심하고 비판이 드러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전통극이라고 하고 민속극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작품은 인형놀이입니다. 그래서 인형극의 대본인 것이죠. 아셨죠? 예. 그래서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예,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수상 특징해 보시면 조선 후기 유랑 예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연예인들이죠. 그러니까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남사당패에 의해서 현재 전하는 유일한 민속 인형극입니다. 그래서 유일하다는 거 여기에 또 한번 의미가 담겨 있게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탈춤이나 이런 것처럼 독립적인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인 것보다는 각각의 내용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요.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리고 방언 많이 나오고요. 비속어가 쓰이죠. 또 언어 유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골개미를 드러내는 것, 골개미. 예. 그리고 지배층에 복종하면서도 도전하고 반항하는 그 피지배층의 모습을 담아내고요. 그래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인형을 조종하죠.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극이 진행되면서 무대는 옥의 놀이판을 주로 활용합니다. 아셨죠? 또 오락에 대한 대중의 욕구가 있었을 텐데 그걸 충족시켜 줍니다. 이 인형극이.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과 민중적인 정서가 잘 드러납니다. 이 민중. 아셨죠? 이 서민적인 이 정서가 잘 드러난다는 거 정리를 하시고요. 또 배우와 관중 사이의 거리가 좁습니다. 우리 서양 연극이나 서양극과는 달리요. 그래서 상황에 따른 즉흥적 연기 그리고 대사가 첨가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전체 2마당입니다. 그리고 8막이고요. 막과 막 사이에는 줄거리 연관성이 없이 예, 독립적이라는 거 이것도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물은 이제 크게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을 잘 기억하시는데 박첨지가 나옵니다. 주인공 인형이거든요. 흰 얼굴에 백발 흰 수염을 늘어뜨립니다. 그래서 허름한 노인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평안감사에는 굉장히 복종적입니다. 하지만 조카인 홍동지에게는 굉장히 삼촌으로서 조카에게 권위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아셨죠? 평안감사는요. 탐관오리의 상징 인물입니다. 그리고 양반의 차림새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배층의 그 허위적인 모습 그리고 피지배층에 대한 횡포를 보입니다. 아셨죠? 예,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요. 박첨지의 설득에 쉽게 넘어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관성이 결여된 줏대가 없는 거죠. 줏대가 없는 그런 부정적인 인물형입니다. 여러분. 홍동지는 뭐냐? 홍동지는 박첨지의 조카고요. 온몸이 붉고 힘살이 그냥 울퉁불퉁하고 거의 나체 모양입니다. 나체. 다 벗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기운이 굉장히 세고 지배층의 질서에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반항한다. 그죠? 지배층에 반항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홍동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에 가시면 단어 및 이제 구절풀이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감사 마당이라는 얘기는, 이 마당이라는 의미는요, 판소리나 뭐 탈춤 따위의 그 단락을 세는 단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막과 장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칠막입니다. 칠막에 평안감사 재상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재상이란 말은 어버이 중에, 여기서는 이제 어머님이 되겠죠. 상 중에 있는 것을 재상이라고 하고요. 거리는 뭡니까? 탈노름, 또 꼭두각시 노름이라든가 굿다이에서 장을 세는 단입니다. 그러니까 탈춤의 하나의 그 장을 세는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건 뭐다? 재상. 이제 이 재상이 바로 핵심적인 소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박첨지가 이제 첫 번째 장면에서 이제 평양감사 대부인 향덕군이라는 건 이제 상여군입니다. 상여군. 그래서 홍동지를 이제 청거하게 됩니다. 자, 조카 홍동지를 뭐한다? 추천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평안감사의 모친, 자, 어머님이 상여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상여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시체를 실어가지고 묘지까지 나르는 그러한 그 도구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평안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뭐라고 하냐? 꼴곡. 야, 이렇게 이제 이건 뭐냐면 앓는 소리입니다. 앓는 소리.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앓는 소리를 하겠죠. 예, 반복이 되고 초상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소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고 좋아.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굉장히 슬퍼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좋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이 평안감사의 생각이 드러난 거죠. 굉장히 어떤 성격입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겁니다. 아셨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자기에겐 너무 좋다 이런 얘기니까 콩나물 안방을 자기가 차지하니까 좋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그 허위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양산도라는 건요, 경기 민요입니다. 경기 민요의 선소리의 하나인데 세마치 장단에 맞춰 부르는 중요한 건 삼박자의 흥겨운 노래다. 이제 흥겨운 노래.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는 뭡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민요를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인물의 댐데미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작은 박첨지, 작다라는 얘기는요, 이제 동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박첨지의 동생. 이 사람이 뭡니까? 이게 누구 놈의 상여냐? 그러죠. 비속어가 나왔네요. 그랬더니 초상상주, 초상 치르는 상주는 역시 평안감사죠. 평안감사. 그렇죠? 이놈의 소리가 앓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비속어로서 호통을 치고 있네요. 그때 향덕군. 자, 향덕군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상여군의 이제 잘못된 표현인데요. 주로 상여군이 맞습니다. 아셨죠? 향덕군이라고 합니다. 주로. 근데 상여가 맞습니다. 상여. 그래서 상여를 매는 사람. 아셨죠? 상여를 매는 사람을 상여꾼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발병이라는 건 병이 생겨서 못 간다. 그래서 상여를 내려 놓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홍동지라는 조카, 박첨지의 조카가 상여를 매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아셨죠? 예. 평안감사는 뭐라 합니까? 여봐라 박가야. 자, 박가라고 합니다. 박가. 박첨지죠. 박첨지가 등장하고 내 말 들어라. 상여가 나가다가 향덕군이 발병이 났으니, 발병이라는 것은 주로 길을 많이 걷다가 발에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병이 났으니 인부를 사대라. 인부를 돈을 줘서 불러와라.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평안감사의 성격이 나왔는데요. 자, 지배층이 지금 지배층에게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또 권위적이죠. 권위를 이용해서 공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감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적인 일은 이제 모친상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사적인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모친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용도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피지배층에 전가하는 그런 지배층의 뭡니까? 부당한 횡포가 드러난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지배층의 부당한 횡포가 담겨 있구나. 요거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이제 박첨지는 뭐라고 합니까? 인부가 졸지에 없사오니, 졸지라는 거는 아주 갑작스러운, 갑자가 좀 빠졌는데요. 갑작스러운
형편이라는 얘기죠. 예, 갑작스럽게. 예, 갑작스러운 상황. 그래서 소인의 조카, 누구예요? 홍동지죠, 홍동지. 그래서 구준일이라는 건요, 이제 사람 시체, 죽음을 치우거나 장례를 치르는 일을 이제 구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한다, 얘가. 일을 잘 처리하고, 궤돌머리 쩍고, 궤돌머리라는 것은 굉장히 수선스럽고 실없는 짓을 한다. 그리고 기운이 아주 역사다. 역사라는 건 굉장히 힘이 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야릇한 놈이다라고 이제 인물을 갖다 소개한 거죠. 이상야릇은 이제 굉장히 특별하면서 괴상한 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제 홍동지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놈으로 천거한다. 천거라는 것은 이제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추천, 아셨죠? 그래서 홍동지가 향덕군으로 적합하다는 인물임을 근거로 해가지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배층인 평안감사에게. 그래서 지배층의 권력에 뭐합니까? 복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라는 말, 여기서 정리를 잘 하시고요. 평안감사는 뭐라 합니까? 이놈 더디다. 빨리 대령하여라. 그랬더니 두 번째 장면 가실까요? 향덕군으로 온 홍동지가 상해의 냄새를 맡는 장면입니다. 냄새. 박첨지가 뭐라 합니까? 예, 홍동지를 부른다. 여봐라, 딘둥아. 이번에 감사또라는 것은 이제 사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연변시라는 것은 이제 장사 지낼 때 이 등을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등을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승길을 밝히는 그런 일을 연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덕군이 발탈, 발에 생긴 탈이 났으니 하룻밤에 3시야 4시야 먹고 돈 7푼 줄 거니, 그러니까 요 의미는 뭡니까? 그만큼 이러한 그 일당을 줄 것이니 품을 팔러 가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랬었어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박첨지가 만일 지체하면, 지체라는 것은 질질 끌게 되면 주리대학춤 고들의 뼈 튕겨진다. 그러니까 이 주리대학춤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주리대 있잖아요. 주리대. 그러니까 우리 주리를 틀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뭐합니까? 이제 고문을 한다는 거죠. 고문. 그렇죠? 형벌을 가하고 고들의 뼈가 튕겨 나올 정도로 어떻습니까? 형벌을 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게 되면 호소할 것이 바이라는 것은 부사어입니다. 전혀 없으니 지체 말고 빨리 나오너라. 명령조죠. 지금 조카에게 삼촌이 조카에 대한 그 삼촌의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고요. 그 설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평안감사의 명령을 거역할 경우에는 형벌을 받으니까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재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것도 역시 지배층 권력의 어떤 횡포, 안 나오면, 빨리 오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권력층에 대한 횡포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장면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갑니다. 박첨지가 이제 뭐라 하면, 거짓말 하겠느냐? 빨가벗어 줬어. 이 홍동지는요, 온몸이 굉장히 붉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관계 없다라고 이제 박첨지가 이제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예. 홍동지 어디 가서 보기나 합시다. 홍동지가 가만히 가서 상제라는 거는 이제 부모나 뭐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거상 중에 있는 사람을 이제 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도 보고 또 상여 냄새를 맡더니 이게 뭡니까? 놀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5, 6월에 더운 날 아니에요? 강생이, 이 강아지의 사투입니다. 그래서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악취가 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상여의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홍동지가 불쾌한 반응을 지금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지배층인 이 평안감사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어떻습니까? 홍동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저돌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돌적인 그런 면모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박첨지는 어떻습니까? 이놈아, 그게 무슨 말이냐? 감사 또 아시면 서운치 않으시겠느냐? 요 장면은 이제 박첨지의 태도가 나왔죠. 지배층에 대한 태도. 지배층이 뭐합니까? 우리 홍동지랑 다르게 순응하는 그러한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홍동지는 뭐라고? 사또가 섭섭하시면 큰 게 썩는 냄새 난다 합시다. 그러니까 평안감사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인식이 더 심화되는 그런 말하기죠. 예, 그만큼 홍동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지배층이 저항하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면 가실까요?
평안감사가 이제 벌거벗은 홍동지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박첨지에게 태장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아셨죠? 평안감사가 이제 뭐랍니까? 또 울고 있죠? 예, 왔다 갔다 한다. 이제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상제님 문안드리오. 여기서 상제는 이제 평안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놈 상여도 대부인이라는 거는 남의 어머니를 이제 존칭하는 겁니다. 아셨죠? 상여인데 너 문안이고 문밖이고. 자, 이 표현이 더 중요한데요. 문안 문밖이라는 건요. 동음이요. 여기 동음이요.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맞죠? 문안이라는 건 원래 이런 뜻이잖아요. 문안. 그러니까 웃 어른께 안부를 여쭈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는 문밖이라는 말로 이제 했다면 문안과 밖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음이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가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웬 놈이 빨가벗고 덤벙거리냐 화가 난 거죠. 이제 평안감사가 그렇죠? 홍동지 뭐라 합니까? 상여만 잘 매면 됐지 무슨 잔말이 많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배층에게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그 태도를 보입니다. 지금 아셨죠? 예. 평안감사가 뭐라 합니까? 네가 상여를 모시러 왔다더니 듣기는 반갑지만 빨가벗고 무슨 상여를 맨단 말이냐? 괘씸한 놈 잡아내라. 이제 굉장히 이제 격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안감사. 그래서 왜냐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발거벗은 몸으로 상황녀를 운반하는 자체가 예절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시에는 조선 후기래도 굉장히 예절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안감사 입장에서는. 자, 평안감사가 화를 내어 박첨지를 잡아들였죠. 예, 그러면서 태장을 합니다. 태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태형과 장형을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형과 장형 둘 다 때리는 건데요. 예, 이 장형은 좀 더 큰 몽둥이로 때리는 거고 좀 작은 몽둥이로 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다? 형벌을 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평안감사의 그 심리는 분노 그리고 지배층의 횡포가 이 속에서 담겨 있고 요거를 비판하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는 것이 예, 공부의 방법이 되겠네요. 아셨죠? 예. 박첨지가 이제 뭐라 합니까? 늙은 박가. 늙었다는 건 이제 박가가 늙은 외형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 첨지라는 자체도요. 이 나이가 지긋이 늙은 사람 남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예. 인부까지 극력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사댔는데 무슨 죄로 형장 태장이 웬일이요? 이거죠. 우리 그 춘향가에서 나오는 춘향이 말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춘향이도 맞으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장가 형장가 할 때 이 장면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똑같겠네요. 그렇죠? 그 심정이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부당함에 대해서 어때요? 적극 항의하는 겁니다. 항의. 아셨죠? 예. 이놈, 이 상여가 존중한 상여요.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상여인데 너 또는 내행이라는 건요. 이제 부녀자가 여행길에 오른다. 즉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승으로 가는 길인데 이 말이겠죠. 어디서 벌거벗은 놈을 인부라고 데려왔으니 그런 향도꾼을 어디다 쓰느냐. 그러니까 항의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반박을 한 겁니다. 이 평안감사가. 그러니까 지배층의 권위에 반항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박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박첨지는 뭐라고 합니까? 그 향도꾼은 소인의 조카 놈이고 다른 향도꾼 없이도 잘 메고 갑니다. 그만큼 뭐하다는 겁니까?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랬더니 평안감사가 네 말이 분명 그렇다 하니 이번 행차에는 그대로 써주마. 빨리 모셔라. 자, 이 장면에서는 이제 평안감사가요. 줏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줏대가 없고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지배층의 그 허위, 그렇죠? 허위를 풍자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스스로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셨죠? 네,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는 이제 상여썰을 내면서 상여가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 짊어진 건 뭐예요? 그랬더니 평안감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나 짊어진 것은 산에 올라가서 분상제라는 건요. 장례식에서 무덤에 봉분을 만들고 지내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지내려고 잔뜩 칠푼 주고 강생이 한 마리 사 짊어졌다. 강아지를 한 마리 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제사를 제대로 지낼 줄 모른다. 양반이면서 제사를 제대로 지낼 줄도 모르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그 행동을 통해서 뭡니까? 자기의 허위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풍자하는 그러한 모습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풍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이런 장면, 풍자. 그래서 이 평안감사가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면에서요. 홍동진은 이제 자고로 방귀에 혹 달린 놈이라고 합니다. 이건 봤지만 강아지로 분상제 지내는 놈은 처음일세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과장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요. 평안감사의 그 어리석음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중략 이후에서는 이제 뭡니까? 연번꾼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장사 지나갈 때 등을 들고 가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북망산이 멀다니 대문밖에 북망산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너화 넘차 이 말은요. 예. 상여소리의 후렴구에 있습니다. 직접 상여소리가 있는데 그 노래를 보니까 후렴구에 있더라고요. 마지막 후렴구에. 그래서 상여를 운반하는 과정의 필수 과정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상여를 메고 가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돼 있네요. 아셨죠? 예. 그래서 참고 사항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1마당과 2마당이 있고 이 2마당의 평안감사 마당인데 제7막의 평안감사 제상거리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기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총 8막으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2마당으로 돼 있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